중국인들은 두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베이징의 한 백화점을 보시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갑자기 백화점 땅이 꺼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도라는 베이징 한복판에 건물이 이렇게 두부처럼 무너지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실 건축은 베이징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축하고 있는 건물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대들이 삐뚤빼뚤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금방이라도 무너져도 놀랍지 않은 이 위험한 구조물에 중국 노동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일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을 쏟아 열심히 지은 이 건물은 두부처럼 무너지고 말았네요. 이런 위험한 중국의 부실공사는 건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심각한 부실공사 문제는 도로와 다리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낮은 품질의 재료로 만들어진 도로와 다리들은 10년도 버티지 못한 채 작은 비바람에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는 건물뿐만이 아니라 중국 시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도로와 다리도 안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평소 다니는 골목길의 상황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튼튼해야 할 아스팔트면은 내부에 아무것도 보강되어 있지 않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걱정하지 않고 쉴 수 있어야 하는 집 또한 안심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유유히 이웃들과 마작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도 한순간에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참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부실 건축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중국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만 확인될 부실 건설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200건이 넘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건물들이 두부처럼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이유들 중 하나는 바로 싸구려 벽돌입니다. 중국의 많은 건물들은 부식의 건축 방식으로 벽돌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벽돌들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벽돌들은 값싼 모래들이 다량으로 섞여 있어 내구성이 빵점인데요. 특별한 힘을 가하지 않아도 이렇게 쉽게 으스러지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중국인들조차도 무슨 벽돌이 두부로 만들어졌냐며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과연 중국의 건축가들은 왜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설계를 강행하는 걸까요? 여기 중국의 한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부부는 이미 완공된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에 한 건축사무소에 집 시공 의뢰를 하게 됩니다. 건축사에게 설계와 자재, 시공 비용을 모두 송금을 마치니 공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부부는 자신들의 집이 잘 지어지고 있는지 궁금해 방문을 하였지만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새로 지어졌기에 말끔하게 평평해야 할 벽이 이곳저곳 튀어나와 있고 심지어 벽돌이 깨져 있거나 벽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벽뿐만 아니라 천장 또한 금이 쩍쩍 가 있었는데요. 만약 오늘 신혼부부가 방문하지 않았다면 시공업자들은 페인트를 대충 덕지덕지 말라 집을 완성했을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축업자들이 사용한 벽돌들을 설마 하며 만져보니 두부처럼 쉽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벽돌 한두 개만 그랬다면 불량이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모든 벽돌이 동일하게 으스러지니 신혼부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힘들게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부어 내 집 마련을 원했던 부부의 희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내 힘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은 좌절과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신혼부부는 잔뜩 열이 받아 부실공사를 따지기 위해 건축가를 찾아갔는데요. 하지만 건축가는 뻔뻔하게 너희가 돈을 더 내지 그랬냐? 그랬다면 좋은 자재를 썼을 것이다. 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다시 보강을 하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는데요. 이처럼 충격적인 경험 이후로 신혼부부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만 날린 것이 아니라 소중한 집을 잃게 되었으니 가정의 평화 또한 깨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부부의 결혼 생활은 파경으로 치닫아 이혼으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 건축사 대표는 책임을 회피하고 건축자재를 만드는 공장 탓을 돌리며 이를 모면했을까요? 이는 건축사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회사와 관련 업계 사람들은 정부의 규제나 지원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건설회사들은 정부의 눈을 피해 이를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중국의 일반 시민들입니다. 중국 대학의 건축 교수는 이러한 중국 건설업의 악습은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건설 노동자들은 최저시급에 미치지도 못하는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 업무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요. 훌륭한 시공 능력을 가진 한국 건설사와 같은 회사를 고용하지 못하니 저렴하고 비전문적인 건축사를 고용해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꼭두 새벽이 되면 공사장으로 노동을 하러 가는 청년들의 숫자는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의 경기는 최악이라고 하죠. 중국에서 대학원 졸업했어도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직업을 아예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은 배달을 하러 가거나 공사장으로 돈을 벌러 간다고 하는데요. 사정은 딱 하나, 건축에 대한 노하우는 하나도 없는 상태로 일을 하기에 부실한 건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지만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가 최악이니 건설업이 큰 타격을 맞았고 중국 정부 또한 이에 대한 도움을 주기에도
국가 재정이 빠듯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심각한 중국의 부실 건축 문제를 보다가 대한민국의 선진 건설사들이 지은 튼튼한 건물들을 보면 바로 힐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은 세계적인 건설 안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의 규제 때문에 지켜지는 안전 기준이 아닌 우리 고유의 문화와 가치관에서 비롯되는데요. 한국의 건설사들은 건축의 가장 기초 단계인 설계 단계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자재와 공정에 대해 철저히 검증합니다. 3D 설계와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라는 기술을 아시나요? 이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은 건축물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차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물을 시공하는 동안에 오류를 최소화하고 비용 대비 최고의 효율적인 공정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 첨단 기술은 지속 가능한 건축을 실현하게 해주는데요.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은 친환경 자재와 에너지 효율을 생각한 설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ESG가 중요시되고 있는 요즘 세계 트렌드에 맞춰 지속 가능에 초점을 맞춘 건축물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건설 현장에는 대학교를 나와 취업을 못한 졸업생들이 일을 하러 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투입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한국의 건설사들은 우선적으로 숙련된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건설사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최우선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행하고 있는데요. 고품질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 건설 근로자들은 자신의 작업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쉼없이 전문성을 쌓는 데 집중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내구성과 품질에도 직결되는데요. 중국의 두부 건물과는 확연히 비교되는 현실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도 중국의 신혼부부와 같은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건설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특히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이 적용되는데요. 건설 회사에서 부실 시공을 하였거나 비리가 발견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즉각적인 제재가 이뤄집니다. 중국 신혼부부의 집에서 발견된 구멍이 송송 뚫린 벽과 쩍쩍 갈라진 천장을 기억하시나요? 이는 중국 정부의 느슨한 관리 감독과 부패로 인해 부실 건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차이가 아닌 시민의식과 문화 차이에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꼼꼼하고 모범적인 건설 문화는 장기적으로도 경제적, 문화적 이점을 만들어냅니다. 훌륭한 자재와 엄격한 관리로 불필요한 보수 비용을 최소화하기에 입주민과 사용객들의 만족도가 하늘을 찌르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대한민국의 한옥을 보시기 바랍니다. 100년이 지나도 문화 고유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지금도 사람들이 주거하고 있는 튼튼한 내구성과 설계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세계적인 건축물입니다. 반면 중국은 어떨까요? 날마다 일어나는 보수로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들이 더 빠르게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한국의 건설 회사들은 해외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두바이, 카타르, 터키 등 세계 구석구석 대한민국 건설 회사가 건축한 건물과 시설들이 그 나라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원형 패널 316개를 꽃잎처럼 배치하며 비현실적인 예술 건물을 카타르 수도 도하에 지었는데요.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도 혀를 내두르며 해내지 못한 이 기적의 공법을 대한민국의 건설사가 해냈습니다.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또한 쌍용건설이 시공하였는데요. 3개의 건물이 배를 떠받들고 있는 모습을 형성한 이 건물은 건물 3개가 5도씩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시공해야 하는 어려운 공법을 요했지만 대한민국의 건설사가 최고의 건축 기술로 손쉽게 해냈습니다. 이처럼 세계에서 대활약을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 건설사와는 달리 중국의 부실 건설 사례들은 해외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며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워낙 좋지 않은 중국의 이미지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부실 건설 문제는 단순히 미숙함과 기술적 결함뿐만이 아닙니다. 안정과 신뢰보다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부패한 문화와 시스템이 이 문제의 깊은 뿌리입니다. 이제 중국은 대한민국의 건설 회사를 본받으며 부실 건설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중국의 수준 낮은 건설 시스템과 문화는 한국의 투명하고 세계적인 건축 기술과 엄격한 시공 관리를 본받고 반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의 부실 건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선진 건축 기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시원하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해외 반응을 실시간으로 가져오는 스캇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